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뉴스 하이킥 가을 소풍 5시 30분. 이건 유튜브 올립니다. 프리 하이킥부터 진행되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것처럼 내일 상암동 MBC 앞에 오시면 저렇게 중계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중계차를 저희들은 알라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일 이 알라딘 앞을 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일단 안내드린 대로 오후 5시까지 오셔서 MBC 1층 안내 데스크 먼저 들러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뭐 드릴 거, 뭐 이 따뜻하게 춥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뭐 내가 문자는 못 받았지만 보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내키는 대로 오셔서 저 알라딘 앞에 쭉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이는 나와요? 진이 출연진들이 전부 다 진이죠. 네. 우리 청취자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진이가 임경빈 작가 내일 나오시거든요. 가서 저희가 소원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소원을 말해봐 춤을 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너무해요 진짜. 금요일 날 바쁘셔서 아니, 이렇게 못 나오시잖아요. 보수 패널들을 이렇게 핍박하셔도 됩니까? 진짜 너무하다. 금요일 날 오십시오. 네. 금요일 날 다른 방송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장 소장님. 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강한 중년이신 네. 이거는 안철수 의원실에서 본인을 스스로 지칭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을 42.195km 풀코스를 뛰도록 만드셨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제 뭐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께서 이제 국감 하러 외국 나가셔가지고 좀 건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거 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출연하는 패널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인규 변호사가 네. 저 되게 뭐라고 혼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안철수 대표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좀 얘기를 해서 저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공식 사과입니까? 아니 하여튼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의정 활동하시고 국민의힘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겁니까? 일단 누가 이거 아이템을 누가 넣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아니 오늘 네. 굳이 안철수 의원이 그 어디 로마인가요? 거기 네. 가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리셨어요. 아니 네. 하여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뛰었다. 그래가지고 뭐 6.43km를 32초에 뛰었다. 그리고 42.19km 풀코스에 도전하겠다. 네. 근데 그때 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 제대로 맞기는 맞았더라고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던 것도 사실이고 과로로 쓰러졌느냐 다른 건강 이상이 있었느냐 이것만 달랐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시죠 이제. 네, 어쨌든 그렇게 됐다. 자, 근본적으로 근데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말하자면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김민수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 나가면 당 지지율 3, 4% 오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 다 끌어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완전히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저부터 얘기해요? 예. 그 김민수 대변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쭉 풀 워딩을 들어보니까 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상황을 오도하는 것은 과연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거는요 진영이 분열되면 그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진영이 분열하면 그렇습니다. 예. 진영이 결속되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선거 이기는 거지. 너 자꾸 우리한테 비판해? 너 나가. 이래서는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며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고 폭넓게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있는 인재들부터 이렇게 발로 뻥뻥 차니 내년 총선 김민수 대변인부터 본인 지역구에서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가 어디세요? 분당 을이죠.
수도권이네요. 분당을 말하자면 수도권이네요. 근데 당 지지율 3, 4%면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당락을 가르는 그렇죠. 수준의 그럼요. 퍼센테이지인데,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꼭 제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김민수 대변인 나가면 3, 입장에서는. 4% 오른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김민수 대변인 입장에서는 뭐. 네. 자, 한심해요. 자, 이 갈등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국민이 늘 옳다 이러시더니 오늘은 참모들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얘기는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내용인데요. 민생에 윤 대통령이 강조점을 뒀다는 겁니다. 오늘 참모진들한테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연일 민생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민생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나온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얘기인데 지난해 3월 18일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던 첫날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인수위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었고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 거의 어제 오늘과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할 때 국방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방사를 한번 방문을 하겠다라고 네.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 예, 예. 특히 이제 청와대의 뒤편을 방어를 하는 그렇죠. 그쪽에 가서 제가 한번 어떻게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지 좀 보고 싶다.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3일 전부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냉장고 다 드러내가지고 뭐 음식 버릴 거 다 버리고 내무반 청소하고 뭐 포 닦고 뭐 닦고 정말 꾸며진 거를 보는 거죠. 저는 네, 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네. 갔더니 정말 너무나 깨끗해요. 음. 정말 화장실, 식당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네. 화장실 냉동실 안에 있는 모든 식품들도 각을 잡아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부대 안에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참모장에게 군인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교육하려고 강당에다 모아놨대. 나한테 걸려가지고 괜히 뭐 복장은 왜 그러냐, 머리는 어떠냐 이런 거 지적받을까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들이 현장 나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며칠 전부터 꾸며요. 그거는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가 17 전투 비행단에서 군 생활할 때 대통령이 그쪽에 헬기 타고 오셔가지고 청남대를 가신다고 해가지고요 아스팔트를 물 청소한 네.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보셨어요? 아스팔트 물 청소? 현장과 이론은 당연히 함께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라면 어떠한 좀 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고하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지 참모들까지 현장 나와가지고 현장 들쑤시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3821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민생 현장 파고들라시더니 또 순방 가시던데 21일 날 순방 22일 날 아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가시더라고요. 비판을 이거 마저 읽어드리고요. 외교 현장이 곧 민생 현장일까요? 라는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인들 200명이랑 같이 가시잖아요. 수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건 좀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LH 임대주택 한번 현장 방문한다고 했다가 거기 도배도 새로 하고 막 여러 가지 물품들 거기 꾸미는데 1억 얼마 썼다라고 막 기사까지 나와서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이라는 것이 그냥 불시에 가지 않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독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난번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대통령이 가셔서 네. 실용정당
이야기하는데 무슨 실용정당이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반성하신대잖아요. 아니 그거는 국민통합위원회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반성한다라는 거였지. 이념을 중심에 뒀다는 것을 반성했다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시던데. 아, 그래도 앵커님 너무하세요.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민생 중요하겠다고 신장식 앵커께서 이 방송에서 계속 민생이 중요하다고 외쳐가지고 대통령께서 생각 바꾸신 건데. 그런 겁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들 방송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 타켓이에요, 이 방송 모니터링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일주일간, 2주일간 대통령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민주당 탓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어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오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 입법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여권의 불만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박수. 겁니다. 이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야권에서는 정작 그동안 민주당 탓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대통령 본인 아니냐 생각 바꾸셨잖아요. 박수 쳐드려요. 이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을 때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었고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든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야권을 지목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 탓 그만한다라는 얘기는 지난해에 취임 100일 남짓했었던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을 때도 나왔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대통령 행보가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저도 이 칼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김창균 칼럼 네. 59분 대통령 이런 이 얘기 나왔어요. 얘기가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는 의사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다. 1시간 회의하면 대통령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고함 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의 입을 닫게 만든다라면서 걱정하는 그런 논조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뭐 당대표 원내대표 모셔봤지만 그분들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거나 표정이 좀 일그러지거나 약간 화내는 모습을 하게 되면은 뭐 보고를 못 해요. 맞아요. 그냥 가서 주실 말씀 있습니까? 받아 적기 바쁘거든요.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혼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넉넉한 표정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김창균 논설위원 칼럼에서 논설 그 주간이시든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논설 주간. 이 칼럼에서 제가 놀랐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59분 대통령은 원래 알려졌던 건데 최근 대통령과 통화했던 외부 인사는 많이 낙담하고 있더라. 낙담. 대통령께서. 참모 중 한 사람은 대통령이 선거가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민심을 전혀 몰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용산 청와대 참모들이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단 한 사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참모도 세상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럼 내용이 맞다면은 예.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거,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다짐, 이것은 지금 뭐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아무리 화를 내시더라도 나라 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계신 참모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있는 대로 보고해야죠.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논설에 따르면, 이 칼럼에 따르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선일보 칼럼과 논설을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시면서 아니 믿으시면서 그랬어요? 잘 몰랐던 네. 얘기가 나와서 믿어요? 조선일보 칼럼이네? 아니 대통령실과 직접 통화했다니까 믿어야죠. 팩트는 정확하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 네. 예. 자,
의대 정원 확대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오늘 뭐 네. 전략 회의를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500명 늘릴 것이냐, 1000명 늘릴 것이냐, 3000명 늘릴 것이냐 말이 많았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은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1000명은 뭐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고 네. 공식 확인된 거는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된 아니, 거는 정원 숫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니 전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해놓고 참모들이 부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그때랑 나? 뭐가 다르나?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증원 규모의 발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뭐 수요 조사라든지 예비 신청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맞춰서 얘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방식이 뭐 같냐면요. 딱 보니까 건폭이네. 이거랑 똑같아요. 척 보면 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여기도 딱 보니까 야 의대 정원 늘려야 되겠네.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이제 와서 수요 조사를 하고 이제 와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게 국정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난 15년 동안 의대 정원은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 논의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옳은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됐어 타협 그만하고 대화 그만하고 그냥 1000명 늘려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도 의사들을 설득해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인지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난 15년 동안 논의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네. 보건복지부 간에 대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을 때 네.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인터뷰였고요. 네. 자율전공 확대는 이 부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율전공,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할 때는 전공을 안 정하고 나중에 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MB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도 이제 본인의 신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뭐 신뢰를 많이 주는 인터뷰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건데 대학의 정원을 한 30% 정도 자율전공으로 선발한 다음에 2학년 마치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건데 그때 의학 전공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정원 할당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전공으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학사 체계를 아예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면 교육부는 지방대 중심으로 그 늘어난 정원들을 이제 배분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 인터뷰에서는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를 두고 이제 기자들이 질의를 하니까 잠시만요. 네. 예, 어떤 혼선 양상이 있었는지는 광고 듣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입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내지는 그 교육 체계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혼선이 있었다고. 그 혼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율전공 중에서 2학년 마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밝혔는데 네. 정작 오늘 이제 대통령이 주재를 했었던 필수 의료 혁신회의 혁신 전략회의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네. 보건복지부의 방안하고 좀 충돌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대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보면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이렇게 의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 본과 6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오늘의 회의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통합 본과 6년으로 바꾸면 2년 있다가
자유전공하고 2년 자유전공하고 의대로 간다라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정반대 혼선이에요, 얘기가 되는 근데 셈이고. 이게 19일 날 같은 날 보도자료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통령 참석한 전략회의 보도자료와 19일 단독 인터뷰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 단독 인터뷰가 같은 날 나옵니다. 같은 날 근데 이제 오전에. 문제는 그게 교육부 내에서도 과연 합의된 발언인가가 의문인 건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설명 자료를 별도로 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주호 장관의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거는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교육부에서 밝혔습니다. 방금 속보로 대통령실에서도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 검토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주호 장관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이 대통령 주재 전략 회의에 이 정도 교육부와 이 그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 정도 조율도 없이 전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은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요, 그 정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혼선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처 간 그리고 대통령실 간에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약간 뻥축구 느낌이에요. 공차 넣고 우르르 쫓아가는 느낌이라서 참 불안합니다. 뻥축구로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겨요. 아, 참 답답한데요. 더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더 상세한 이야기는요. 4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상세한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국감 도중에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위중교사 관련돼서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관련된 내용에 상당히 좀 이번 국감에서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33합의부에 사건 배당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대장동하고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하지 말고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자리를 비우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거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 영장 기각에도 나타났듯이 소명이 이미 된 사건이고 단독 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까 네. 이재명 때려잡자라는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총선 전술로 아직까지도 계속 예. 유효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집권 여당의 유능함은요, 상대 야당의 당대표를 때려잡는 데서 증명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재판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하기에는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네. 또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야가 계속 갈등이고 서로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민생은 누가 챙기냐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 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지금 집권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 반전 카드로 자, 우리 이재명 당대표 또 때리자. 이거는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유능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궁금한 게 만약 이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유효타가 지금 어쨌든 첫 고비에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유효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선거에 도움은 됩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선거에? 프레임은 하나 완성된 거죠. 예. 저렇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한 민주당 의원들 후보들을 여러분 찍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또 다른 프레임이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프레임이 훨씬 더 커요.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만으로는 만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다시 국민의힘 경우는 이재명 법카 의학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소고기 사 먹고 그거 저 네. 뭐 초밥 사 먹고 그런 건 잘못됐잖아요. 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